안녕하세요. 음마의 재건축 진행 단계가 전체 재건축 단계에서 어디쯤인가요? 재건축 사업 절차 중 가장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정비계획 심의 단계입니다. 음마는 조건부 재건축인 안전진단 D등급을 2010년 통과하였고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조합 설립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도 받지 못한 극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이 다 아는 재건축 단지의 대명사인 음마가 왜 이렇게 진행이 느린지요? 정비구역 지정이 그렇게 어렵나요? 규정과 절차를 지켰다면 어렵지 않았었죠. 그때 재건축 시점 이정돈 추진위원장의 판단력 부족과 욕심으로 인해 49층 국제공모 설계를 진행한 것이 큰 패착이었습니다. 서울시의 2030 스카이라인 계획에는 음마 같은 3종 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데 49층 국제공모 당선된 설계업체와 규정에 반하는 정비계획 안을 제출하였고 결국 이것은 서울시 미심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부동산 규제가 시작됨으로써 정비구역 지정이 늦어진 이유입니다. 음마 아파트의 정비구역 지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네, 이제부터는 추진위원장의 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음마는 이제 재건축의 상징이 된 특수성이 있는 이상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지략과 전략이 꼭 필요한 중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정돈 추진위원장 출범 시절에는 음마는 관심 받기라 누구라도 법 규정을 지키고 추진했더라면 정비구역 지정을 개포단지처럼 받아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음마가 재건축의 상징적 단지가 돼버린 이상 명분은 주고 실리를 택하는 지략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략적인 부분이기에 구체적으로는 공개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교육특구로서의 대안제시, 미래 강남을 위한 대안제시 등 여러 가지로 명분을 주는 정비계획안을 제시한다면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도 돌파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현 추진위원회는 2011년에 한 번 교체가 되었죠. 음마의 답답한 상황을 타개하겠다고 추진위원장이 교체가 되었을 텐데 왜 차이가 없는 것인가요? 아시다시피 현 이정돈 추진위원장은 재건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건축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물어보고 배워서 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다 보니 사안에 대한 빠른 판단이나 올바른 결정 등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축 관련하여 지식적 대응이나 인맥 또한 온전하게 활용하여 허가 관청을 설득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이미 이정돈 추진위원장의 판단 부족으로 서울시 2030 스카이라인 계획에 반하는 49층을 추진하여 호시절 놓치고 제초안, 분상제 등 세금 폭탄을 얻었으며 또한 작년에는 공공재건축, 미끼도 물면 안 되는 건데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던 것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사업 수지도 정부보다 은수협이 더 정확하고 빠르다. 받아볼 필요조차 없다. 자료도 주겠다. 라고 했는데도 결국 9개월이 지나서 소유자 설문조사를 받고서야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철회한다고 국토부에 공문을 제출하며 그렇게 또 거의 1년이란 시간만 허비한 것입니다. 결론은 새로운 전문가 집단의 추진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게 최소 임대 명품 음마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은소협에서 주장하는 임대 최소화, 명품 재건축, 이번 정부에서 가능할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임대 아파트를 넣는 안보다 공공기여도가 더 높고 우리 단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카드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제시한다면
더 나은 협상안이 될 것입니다. 즉, 인허가권자에게는 명분을 주고 우리는 철저히 실리를 택한다면 임대 최소화, 명품 재건축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임대 최소화 명품 재건축 시에는 현재 지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아니요,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평수보다 더 넓은 집을 짓기에 용적률 250%, 1:1 재건축을 하려면 공원이나 공공시설 등으로 기부 찬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대당 약 1.3평씩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집 평수를 넓히기 위한 것이므로 이해가 됩니다만, 기존 추진이 안대로 용적률을 300%까지 적용하여 일반 분양 및 임대를 포함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지분은 추가로 세대당 약 2.4평씩 줄어들게 되고 닭장 아파트가 되어 미래 자산 가치를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분 한 평의 시세는 약 1.5억임을 감안해서 자산 가치의 손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임대 최소화 명품 재건축은 아무래도 분담금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얼마나 드나요? 참고로 저희 은소협은 분담금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기에 소유자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일정 비율의 소형, 중형 및 대형 평형으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분담금은 현재 소유 평수 및 향후 선택 평수에 관련된 감정평가액, 조합원 분양가 및 총사업비, 비례율 등 변수가 많아 정확한 금액 산정이 어려우나 은소협이 약식으로 추정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형 평형인 34평 선택의 경우 31평 소유자는 약 3.5억 원, 34평 소유자는 약 2억 원으로 추정되며, 대형 평형인 44평 선택의 경우 31평 소유자는 약 7.5억 원, 34평 소유자는 약 6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소형 평형인 25평 선택의 경우는 분담금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약간의 보상금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대 최소화 명품 재건축을 하면 사업 속도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현 정비계획안으로 올해 정비구역 지정을 받는다면 2022년에 조합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 설립 후 임대 최소화 설문조사를 거쳐서 변경 승인을 받고 2023년에 사업 시행 인가 후에 조합원 분양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철거 및 이주가 시작되고요. 2027년 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대 최소화 명품 재건축의 성공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까운 레미안 대치 팰리스도 용적률 258%로 임대 최소화된 사실상의 1:1 재건축입니다. 2015년 이촌의 렉스 아파트가 첼리투스로 1:1 재건축을 해서 큰 가치 상승을 거두었으며, 신반포 5차 아크로 리버뷰, 최근에 이주한 삼성동 홍실 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이들 아파트들은 제초암 분상제가 부활하기 전이었고, 제초암 분상제가 부활한 강남권에서는 압구정 현대를 비롯하여 현재 많은 단지들이 임대 최소화, 명품 재건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공공재건축 위주의 공급 대책 이후 오히려 임대 최소화, 명품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소유주들이 용적률의 실상을 점점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용적률이 높을수록 일반 분양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수익이 늘어난다고 좋아했는데, 실제 최대 용적률로 지은 아파트들을 보니까 일조권, 조망권이 침해되면서 쾌적성이 떨어집니다. 여기에다가 재초안이나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용적률이 늘어나도 수익이 거의 없고 주거 환경만 나빠지다 보니 오히려 임대 최소화, 명품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명품으로 제대로 지어 가치 상승을 이끌자는 겁니다. 임대 최소화 명품 재건축을 성사시키기 위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전문가 집단이 주도하는 추진위원회로 정상화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명품 재건축 승인을 받기 위한 전문가들의 대관 협상 능력 및 언론 대응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나갈 것이며 최고의 입지에 최고의 단지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건축은 인간의 생활을 담는 그릇입니다. 볼수록 아름답고 살수록 편안한 집, 그런 집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고 단지 내 커뮤니티에서의 여유로운 삶, 아름다운 조경과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그런 집을 만들어야 합니다. 음마를 대한민국 최고의 단지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음마라는 작품, 음마 르네상스 시작을 위해 30년 배운 경험, 정직하게 혼을 담아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음마 르네상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